서울의 아침은 언제나처럼 분주하게 시작되었다. 회색빛 빌딩숲 사이로 쏟아지는 아침 햇살은 아직 도시의 냉기를 완전히 걷어내지 못했고 사람들은 저마다의 목적지를 향해 바쁜 걸음을 재촉했다. 대한민국 건축 및 인테리어 업계의 정점에 군림하는 엘리시안 그룹의 본사 빌딩 앞도 예외는 아니었다. 유리와 강철로 이루어진 거대한 마천루는 그 위용을 뽐내며 주변의 모든 것을 압도하는 듯 했다. 그리고 그 거대한 빌딩을 향해 한 여자가 위태롭게 달려오고 있었다. 한유나, 그녀의 이름이었다. 오늘은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 중 하나, 바로 엘리시안 그룹의 인턴으로서 첫 출근을 하는 날이었다. 하지만 불행히도 세상의 모든 불운이 그녀를 위해 작정이라도 한 듯 아침부터 온갖 악재가 겹쳤다. 알람이 울리지 않은 것을 시작으로 급하게 집을 나서는 길에는 행인의 커피가 블라우스에 쏟아졌고 지하철은 연착되었으며 마지막에는 구두굽까지 부러지는 대참사가 벌어졌다. 유나는 간신히 근처 구두 수선점에서 임시로 굽을 붙이고 절뚝거리며 달려왔지만 이미 약속된 시간은 아슬아슬하게 지나고 있었다. 그녀는 터질 듯한 심장을 부여잡고 거대한 회전문을 향해 마지막 힘을 쥐어짰다. 제발 너무 늦지 않았기를. 이 기회를 놓칠 수는 없었다. 수백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얻어낸 소중한 기회였다. 그녀의 재능과 열정을 펼쳐 보일 유일한 무대였다. 얼룩진 블라우스와 엉망이 된 머리카락 절뚝거리는 걸음걸이가 그녀의 초라한 처지를 대변하는 듯했지만 유나의 눈빛만은 절박함과 간절함으로 그 어느 때보다 강렬하게 타오르고 있었다. 마침내 거대한 회전문을 통과한 유나는 엘리시안 그룹의 로비에 들어섰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그녀는 잠시 숨을 멈췄다. 높은 천장과 온통 대리석으로 마감된 바닥, 그리고 공간을 가득 채운 차갑고 세련된 공기는 마치 다른 세계에 온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그 속을 오가는 직원들의 모습에서는 한치의 흐트러짐도 찾아볼 수 없었다. 그 완벽함 속에서 자신의 엉망인 모습이 더욱 도드라져 보이는 것 같아 유나는 저도 모르게 몸을 움츠렸다. 그녀는 서둘러 인사팀으로 향하기 위해 발걸음을 옮기려 했다. 바로 그때였다. 스마트폰으로 시간을 확인하며 고개를 숙인 채 급하게 방향을 틀던 그녀는 정면에서 다가오던 단단한 무언가와 강하게 부딪혔다. 아야, 짧은 비명과 함께 유나의 몸이 뒤로 휘청였다. 간신히 중심을 잡았을 때 그녀는 자신이 누구와 부딪혔는지 확인하고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그녀의 앞에는 한 남자가 서 있었다. 완벽하게 재단된 다크 네이비 슈트 한치의 오차도 없이 단정하게 빗어 넘긴 머리, 그리고 주변의 공기마저 얼려버릴 듯한 냉기가 전신에서 뿜어져 나오는 남자. 그는 엘리시안 그룹의 총수이자 업계에 살아있는 신화로 불리는 남자, 바로 강지훈 대표였다. 유나는 입사 전 회사의 자료를 통해 그의 얼굴을 수없이 봐왔다. 사진만으로도 느껴지던 위압감이 실물 앞에서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의 압박감으로 그녀를 짓눌렀다. 그의 미간에는 깊은 주름이 잡혀 있었고 날카로운 눈은 불쾌감을 숨기지 않은 채 그녀를 샅샅이 훑어내렸다. 강지훈은 오늘 아침 최악의 기분으로 하루를 시작했다. 야심차게 추진하던 해외 프로젝트가 예상치 못한 암초에 부딪혔고 밤새 그 문제를 해결하느라 한숨도 자지 못했다. 신경은 프레델로 날카로워져 있었고 사소한 실수 하나 용납할 수 없는 상태였다. 그런 그의 앞을 가로막고 심지어 부딪히기까지 한 이 여자. 얼룩진 블라우스 헝클어진 머리, 그리고 어딘가 불안정해 보이는 구두까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의 완벽주의적인 심기를 건드리지 않는 구석이 없었다. 그는 차갑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앞을 보고 다녀야지. 여긴 당신이 정신 놓고 돌아다녀도 되는 곳이 아니야.
그 목소리는 마치 날카로운 얼음 조각 같아서 유나의 심장에 그대로 날아와 박히는 듯 했다. 유나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끼며 황급히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급한 마음에.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변명이라도 해야 했지만 그의 서늘한 시선 앞에서 모든 말이 목구멍 안으로 사라지는 것 같았다. 그녀는 그저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강지우는 그녀의 사과를 들을 생각이 없는 듯 했다. 그는 유나의 사원증이 아직 없는 것을 확인하고는 더욱 차갑게 비웃었다. 신입인가 첫날부터 지각에 복장불량 태도 불량까지. 엘리시안이 언제부터 이런 수준의 인재를 뽑기 시작했지.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비수처럼 날아와 유나의 자존심을 난도질했다. 모욕감에 유나의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다. 지각한 것은 명백한 자신의 잘못이었지만 이런 식으로 인격까지 모독당할 이유는 없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고개를 들고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두려움에 떨고 있었지만 그 눈빛 깊은 곳에는 꺾이지 않는 자존심과 약간의 반항심이 서려 있었다. 지각한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제 잘못입니다. 하지만 제 능력이나 자질까지 대표님께서 멋대로 판단하실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그 내용은 결코 만만치 않았다. 순간 로비를 감싸던 차가운 공기가 더욱 무겁게 가라앉았다. 강지훈의 눈썹이 미세하게 꿈틀거렸다. 감히 이 보잘것없는 신입이 자신의 앞에서 대꾸를 한 것이다. 지금까지 그 누구도 그의 앞에서 이런 눈빛으로 이런 말을 내뱉은 적이 없었다. 모두가 그의 권위 앞에서 숨을 죽이고 복종하기 바빴다. 그런데 이 여자는 잔뜩 겁에 질린 얼굴을 하고서도 자신을 똑바로 노려보고 있었다. 그 당돌한 눈빛이 그의 신경을 더욱 거슬리게 만들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의 내면 깊은 곳에서 아주 오랫동안 잊고 있던 기묘하고도 낯선 감정이 고개를 들었다. 그것은 짜증과 분노와는 다른 아주 미세한 흥미였다. 그는 한 걸음 윤에게로 다가섰다. 유나는 그의 위압적인 기세에 눌려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다. 내 판단이 틀렸다고 그럼 증명해봐. 네가 그저 그런 수준이 아니라는 걸. 그의 나직한 목소리가 유나의 귓가에 울렸다. 강지훈은 주변을 빠르게 훑었다. 이른 아침이라 로비에는 아직 사람이 많지 않았고 몇몇 직원들은 멀리서 그들을 힐끔거릴 뿐 감히 가까이 다가오지 못했다. 그는 망설임 없이 유나의 팔목을 강하게 붙잡았다. 악! 유나는 갑작스러운 그의 행동에 놀라 짧은 비명을 질렀다. 그는 그녀를 거칠게 이끌고 로비 한쪽에 있는 거대한 기둥 뒤 사람들의 시선이 닿지 않는 사각지대로 향했다. 벽에 거칠게 밀쳐진 유나는 차가운 대리석의 감촉에 온몸을 떨었다. 그녀가 상황을 파악하기도 전에 강지훈의 커다란 몸이 그녀의 앞을 완전히 가로막았다. 그의 얼굴이 그녀의 코앞까지 다가왔고 그의 서늘한 숨결이 그녀의 뺨에 닿았다. 대대표님, 지금 뭘 하시는... 유나의 말이 차에 끝나기도 전에 강지훈의 입술이 그녀의 입술을 거칠게 덮쳤다. 그것은 로맨틱한 입맞춤이 아니었다. 명백한 처벌이자 일방적인 침범이었다. 그의 입술은 그의 성격처럼 차가우면서도 동시에 모든 것을 태워버릴 듯 뜨거웠다. 놀라움과 충격에 유나의 눈이 커다졌고 그녀의 머릿속은 새하얗게 비어버렸다. 그의 한 손은 그녀의 뒷목을 단단히 감싸쥐어 도망칠 수 없게 만들었고 다른 한 손은 그녀의 허리를 강하게 끌어안아 두 사람 사이에 한치의 틈도 허용하지 않았다. 유나는 저항하려 했지만 남녀의 압도적인 힘의 차이 앞에서 그녀의 몸부림은 무의미했다. 그의 키스는 점점 더 깊어지고 격렬해졌다. 그녀의 여린 입술을 탐하고 그녀의 모든 것을 빼앗으려는 듯 집요하게 파고들었다. 유나는 그의 비싼 향수 냄새와 희미한 커피향,
그리고 그에게서만 느껴지는 차가운 향기가 뒤섞여 자신의 모든 감각을 마비시키는 것을 느꼈다. 숨이 막혀오고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것만 같았다. 그녀의 이성은 이것이 잘못된 일이라고 비명을 지르고 있었지만 몸은 그의 통제 아래에서 속수무책으로 떨리고 있었다. 그의 독단적이고 강압적인 키스에 그녀는 생전 처음 느껴보는 혼란과 현기증에 휩싸였다. 시간의 감각이 사라지고 오직 두 사람의 숨결과 심장 박동만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 같았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마침내 강지훈이 거친 숨을 몰아쉬며 입술을 떼었다. 그의 눈동자는 아까보다 훨씬 더 깊고 복잡한 감정으로 흔들리고 있었다. 그 역시 자신의 돌발적인 행동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는 이성을 잃고 충동적으로 저지른 자신의 행동을 믿을 수가 없었다. 그는 항상 완벽하게 자신을 통제해왔다. 하지만 이 작은 여자의 당돌한 눈빛 하나에 그 모든 통제력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그는 애써 혼란을 감추고 다시 얼음처럼 차가운 가면을 썼다. 그는 붉게 부어오른 유나의 입술과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 공포와 혼란으로 가득 찬 그녀의 눈을 내려다보며 나직이 속삭였다. 이게 나의 방식이야. 엘리시안에서는 내 심기를 거스르면 어떤 식으로든 대가를 치르게 되지. 명심해. 그 말을 끝으로 강지훈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몸을 돌려 유나에게서 멀어졌다. 그는 흐트러진 넥타이를 바로잡고 다시 완벽하고 냉정한 CEO의 모습으로 돌아가 자신의 비서를 향해 걸어갔다. 로비의 기둥 뒤에 홀로 남겨진 유나는 풀린 다리로 벽에 기댄 채 간신히 서 있었다. 그녀의 입술은 여전히 그의 감촉으로 뜨거웠고 심장은 금방이라도 터져버릴 것처럼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방금 전의 일이 현실인지 꿈인지 분간할 수 없었다. 굴욕감과 분노, 그리고 정체를 알 수 없는 두려움이 온몸을 휩쓸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입술을 매만졌다. 첫 출근 최악의 시작이었다. 아니, 시작이라고 할 수도 없었다. 모든 것이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것만 같았다. 그녀는 앞으로 이 지옥 같은 곳에서 어떻게 버텨야 할지 눈앞이 캄캄하기만 했다. 한참 동안이나 한유나는 차가운 대리석 기둥에 기댄 채 멍하니 서 있었다. 강지훈이 떠난 자리에는 그의 차가운 향수 냄새만이 희미하게 남아 그녀의 혼란스러운 감각을 자극했다. 입술에 남은 그의 감촉은 지워지지 않는 낙인처럼 생생했고 심장은 여전히 제멋대로 날뛰고 있었다. 굴욕감과 분노가 머리끝까지 차올랐지만 그와 동시에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정체를 알 수 없는 미세한 떨림이 일었다. 그의 강압적인 키스 속에 담겨 있던 것은 단순한 분노만이 아니었다. 그 안에는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혼란과 당황, 그리고 무언가 다른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유나는 고개를 흔들어 잡생각을 떨쳐내려 애썼다. 지금은 그런 것을 생각할 때가 아니었다. 그녀는 어떻게든 정신을 차리고 이 상황을 수습해야 했다. 유나는 떨리는 손으로 흐트러진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헝클어진 머리를 정돈했다. 퉁퉁 부어오른 입술은 가릴 길이 없어 그저 고개를 숙이는 수밖에 없었다. 그녀는 심호흡을 하며 간신히 발걸음을 옮겼다. 그녀가 가야 할 곳은 디자인 1팀이었다. 엘리베이터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니 한숨이 절로 나왔다. 최악의 몰골이었다. 하지만 여기서 무너질 수는 없었다. 그 남자 강지훈이 자신을 어떤 눈으로 보고 있을지 생각하면 오히려 오기가 생겼다. 그에게 얕보이고 싶지 않았다. 아니, 절대로 얕보여서는 안 되었다. 그의 행동은 명백한 모욕이자 폭력이었지만 지금 당장 그녀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었다. 그저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실력을 증명해 보이는 것. 그것이 유일한 복수이자 자신을 지키는 방법이었다. 디자인 1팀 사무실의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유나는 모든 시선이 자신에게로 쏠리는 것을 느꼈다.
사무실은 마치 패션쇼의 백스테이지처럼 세련되고 감각적인 분위기였지만 그 속을 흐르는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갑고 날카로웠다. 직원들은 저마다 최고급 브랜드의 옷을 입고 완벽한 모습을 하고 있었고 그들 사이에서 유나의 모습은 마치 다른 종족처럼 이질적이었다. 그녀는 자신을 향한 노골적인 멸시와 호기심이 뒤섞인 시선들을 애써 무시하며 팀장의 자리로 다가갔다. 오늘부터 인턴으로 근무하게 된 한유나입니다. 늦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녀가 고개를 숙이며 말하자 날카로운 하이힐 소리와 함께 한 여자가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녀의 이름은 이소진 디자인 1팀의 팀장이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치장한 그녀는 화려한 외모만큼이나 도도하고 차가운 인상을 풍겼다. 그녀는 유나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코웃음을 쳤다. 한유나 씨, 첫날부터 지각이라니 패기가 대단하네. 그리고 그 꼴은 또 뭐고 우리가 무슨 자선단체인 줄 아나 봐. 아무나 다 받아주게. 그녀의 목소리는 꿀을 바른 듯 달콤했지만 그 안에 담긴 가시는 예리했다. 주변에서 나지막한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다. 유나는 얼굴이 화끈거리는 것을 느끼며 주먹을 꽉 쥐었다. 하지만 그녀는 반박하지 않고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녀의 순순한 태도가 오히려 이소진의 심기를 거스른 듯 했다. 됐고, 저기 구석에 있는 자리가 내 자리야. 쥐 죽은 듯이 가만히 앉아서 우리가 뭘 하는지나 잘 보고 배워. 괜히 거슬리는 짓 하지 말고. 유나는 묵묵히 이소진이 가리킨 구석 자리로 향했다. 책상은 먼지가 쌓여 있었고 마치 오랫동안 아무도 사용하지 않은 창고 같은 곳이었다. 그녀가 자리를 정리하고 있을 때 사무실의 문이 다시 한번 열리며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멈췄다. 강지훈이 비서와 함께 사무실 안으로 들어선 것이다. 그의 등장만으로 사무실의 온도는 몇 도는 더 내려간 듯했다. 모든 직원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굳은 표정으로 그를 향해 고개를 숙였다. 유나 역시 다른 사람들처럼 자리에서 일어났지만 차마 그와 눈을 마주칠 수는 없었다. 심장이 다시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그는 마치 로비에서의 일은 기억조차 나지 않는다는 듯 아무런 표정 변화 없이 사무실을 둘러보았다. 강지훈의 시선이 아주 잠깐 유나에게 머물렀다가 이내 무심하게 다른 곳으로 향했다. 그 짧은 순간 유나는 그의 눈빛에서 스쳐 지나가는 복잡한 감정을 읽었다. 그것은 짜증과 후회, 그리고 자신을 향한 경멸이 뒤섞인 감정이었다. 그는 자신의 충동적인 행동을 후회하고 있었고 그 원인을 제공한 유나라는 존재 자체를 지워버리고 싶어 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는 자신의 완벽한 통제력에 흠집을 낸 그녀를 용서할 수 없었다. 그래서 그는 그녀를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짓밟아 자신의 기억 속에서 완벽하게 지워버리기로 결심했다. 그것은 바로 그녀의 재능과 자존심을 공개적으로 그리고 철저하게 파괴하는 것이었다. 그는 이소진을 향해 고개를 돌리고는 차갑게 입을 열었다. 엘리시안 호텔, VVIP, 라운지 리뉴얼 프로젝트 다들 알고 있겠지. 그의 말에 사무실의 모든 사람들의 눈이 반짝였다. 그것은 올해 하반기 최고의 프로젝트이자 성공적으로 해내기만 한다면 엄청난 명예와 성과를 보장받을 수 있는 기회였다. 특히 이소진의 야망은 노골적으로 드러났다. 그녀는 자신이 당연히 이 프로젝트의 총괄 책임자가 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다. 네, 대표님. 저희 팀에서 완벽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강지훈은 그녀를 잠시 바라보다가 이내 사무실의 모든 사람들이 경악할 만한 말을 내뱉었다. 이 프로젝트의 초기 콘셉트 제안은 오늘부터 새로운 저 인턴에게 맡기도록 하지. 그의 손가락이 정확하게 한유나를 가리켰다. 순간 사무실에는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다. 모든 시선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유나에게로 향했다.
이소진의 얼굴은 분노와 모욕감으로 새빨갛게 물들었다. 이제 갓 들어온 그것도 첫날부터 지각한 촌스러운 인턴에게 회사의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기다니. 이것은 자신을 포함한 디자인 1팀 전체에 대한 모욕이었다. 유나 역시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이것은 기회가 아니었다. 명백한 함정이었다. 그는 모두가 보는 앞에서 자신에게 불가능한 임무를 던져주고 처참하게 실패하는 모습을 즐기려는 것이었다. 그녀를 공개적으로 조롱하고 그녀의 가능성을 싹부터 잘라버리려는 잔인한 의도가 너무나도 명확하게 느껴졌다. 기한은 일주일 안에 내가 만족할 만한 결과물을 가져오지 못하면 그땐 네 발로 이 회사에서 나가도록 해. 알겠나? 강지훈의 목소리에는 한치의 감정도 실려있지 않았다. 그는 유나의 대답을 기다리지도 않고 몸을 돌려 사무실을 나갔다. 그가 사라지자마자 사무실은 술렁이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유나를 벌레 보듯 쳐다보며 수군거렸다. 미친 거 아니야. 대표님이 왜 저래? 저 여자 도대체 정체가 뭐야? 낙하산인가? 어차피 일주일도 못 버티고 쫓겨나겠네. 꼴 좋다. 그들의 비웃음과 경멸이 사방에서 날아와 유나의 가슴에 박혔다. 유나는 두 주먹을 피가 나도록 꽉 쥐었다. 분노와 수치심으로 온몸이 떨려왔지만 이상하게도 머리는 차갑게 식어갔다. 그녀는 강지훈의 의도를 정확하게 꿰뚫어 보았다. 그는 자신을 무너뜨리고 싶어 했다. 로비에서의 일이 그에게 얼마나 큰 충동이었고 또 얼마나 큰 후회로 남았는지를 증명하는 행동이었다. 그렇다면 여기서 도망치거나 무너지는 것은 그의 의도대로 놀아나는 것밖에 되지 않았다. 유나의 눈빛이 점차 변하기 시작했다. 두려움과 혼란이 있던 자리에는 강렬한 승부욕과 도끼가 서리기 시작했다. 그래, 한번 해보자. 당신이 나를 짓밟으려 한다면 나는 어떻게든 살아남아 내 실력을 증명해 보이겠어. 이것은 더 이상 단순한 프로젝트가 아니었다. 그녀의 모든 것을 건 전쟁의 시작이었다. 사무실 사람들이 모두 퇴근한 늦은 밤, 유나는 홀로 남아 거대한 프로젝트 자료 더미에 파묻혔다. VVIP 라운지는 엘리시안 호텔의 심장과도 같은 곳이었다. 그곳을 이용하는 고객들은 모두 세계적인 명사들이었고 그들의 눈높이를 맞추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기존의 디자인은 완벽에 가까웠고 그것을 뛰어넘는 새로운 콘셉트를 일주일 만에 만들어내는 것은 기적에 가까운 일이었다. 하지만 유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밤을 새워 자료를 분석하고 스케치를 시작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아이디어들이 떠올랐다 사라지기를 반복했다. 고요한 사무실에 그녀의 연필 소리만이 사각거리며 울려 퍼졌다. 그녀는 문득 자신의 입술을 매만졌다. 아직도 그의 감촉이 남아있는 듯했다. 그 남자가 던진 잔인한 처벌이자 시험. 유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반드시 이 전쟁에서 승리하리라. 시간은 유나의 편이 아니었다. 일주일이라는 기간은 엘리시안 호텔 VVIP 라운지라는 거대한 산을 넘기에는 터무니없이 부족했다. 하지만 한유나는 주저앉아 절망하는 대신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붓는 길을 택했다. 그녀는 사무실 구석에 있는 자신의 작은 책상을 전쟁터의 베이스 캠프처럼 꾸몄다. 밤에는 간이 침대에서 쪽잠을 잤고 식사는 샌드위치로 때웠다. 그녀의 머릿속은 온통 라운지의 공간 구성과 디자인 콘셉트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다른 디자이너들이 그녀를 경멸적인 시선으로 쳐다보며 수군거렸지만 유나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듯 오직 자신의 작업에만 몰두했다. 그녀는 단순한 인테리어 디자이너가 아니었다. 그녀는 공간의 이야기를 불어넣는 스토리텔러였다. 그녀는 VVIP 고객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를 고민했다. 단순히 비싸고 화려한 가구와 장식품을 늘어놓는 것은 그들의 수준 높은 안목을 만족시킬 수 없었다.
그들은 이미 세상의 모든 사치와 호화로움을 경험한 사람들이었다. 유나는 그들에게 물질적인 풍요가 아닌 정신적인 안식과 감성적인 충족을 선사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었다. 그녀는 한국 전통의 미학과 현대적인 미니멀리즘을 결합하는 파격적인 아이디어를 떠올렸다. 시간을 초월한 휴식이라는 주제 아래 자연 소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장인의 손길이 느껴지는 수제 가구를 배치하며 한국의 미를 담은 예술 작품으로 공간의 깊이를 더하는 것. 그것이 그녀가 내린 결론이었다. 프로젝트 시작 사흘째 되던 날 오후 강지훈은 디자인 1팀 전원이 참석한 자리에서 중간 보고를 지시했다. 그의 의도는 명백했다. 모두가 보는 앞에서 유나의 형편없는 결과물을 지적하고 그녀에게 공개적인 망신을 주어 프로젝트에서 손을 떼게 만들려는 속셈이었다. 이소진은 이미 승자의 미소를 머금고 있었고 다른 팀원들 역시 유나가 어떻게 무너지는지를 구경하려는 듯한 표정이었다. 유나는 밤샘 작업으로 피곤에 지친 모습이었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고 차분했다. 그녀는 자신이 준비한 자료들을 들고 회의실 중앙에 섰다. 강지훈의 차가운 시선이 칼날처럼 그녀의 심장을 꿰뚫는 듯 했지만 그녀는 애써 태연함을 유지하며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다. 제가 제안하는 VVIP 라운지의 새로운 콘셉트는 고요의 정원입니다. 유나의 차분한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다. 그녀가 화면에 띄운 이미지는 모두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는 것이었다. 금과 대리석으로 화려하게 치장된 기존의 라운지와는 달리 그녀가 제안한 공간은 나무와 돌, 그리고 한지를 주된 소재로 사용하여 단아하면서도 깊이 있는 분위기를 자아냈다. 최상위 고객들에게 필요한 것은 과시적인 사치가 아니라 외부 세계와 단절된 완벽한 평온함과 재충전의 시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녀의 설명이 이어지자마자 이소진이 비웃음 섞인 목소리로 끼어들었다. 지금 장난해요, 한윤아 씨. 여긴 호텔 라운지지. 무슨 시골 찻집이 아니라고요. 이런 촌스러운 디자인을 VVIP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모든 비난의 화살이 유나에게로 향했다. 강지훈 역시 미간을 찌푸린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의 침묵은 부정적인 동의나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유나는 위축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는 당당하게 이소진을 마주보며 대답했다. 팀장님의 의견도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트렌드는 변하고 있습니다. 이제 럭셔리의 개념은 소유에서 경험으로 과시에서 가치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제가 제안하는 디자인은 단순한 복고가 아니라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일 수 있다는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각 가구와 소품들은 국내 최고의 장인들과의 협업을 통해 제작되어 단순한 물건이 아닌 하나의 예술 작품으로서의 가치를 지니게 될 것입니다. 그녀의 논리 정연하고 확신에 찬 목소리에 회의실의 분위기가 미묘하게 바뀌기 시작했다. 강지훈은 말없이 유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그녀가 겁에 질려 울먹이거나 어설픈 변명을 늘어놓을 것이라 예상했다. 하지만 그의 앞에 서 있는 것은 자신의 비전과 철학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진 프로페셔널 디자이너였다. 그녀의 아이디어는 분명 파격적이었지만 그 안에는 깊은 통찰력과 설득력이 담겨 있었다. 그녀의 열정적인 눈빛을 보는 순간 강지훈의 머릿속에 아주 오래전 잊고 싶었던 기억의 파편이 스쳐 지나갔다. 한때 그에게도 저런 눈빛을 가진 파트너가 있었다. 디자인에 대한 순수한 열정과 천재적인 재능을 가졌던 사람. 그는 그 사람을 전적으로 믿었고 회사의 명운이 걸린 프로젝트를 맡겼다. 하지만 결과는 처참한 배신이었다. 그 사람은 회사의 핵심 디자인을 경쟁사에 팔아넘겼고 강지훈은 회사가 파산 직전까지 가는 끔찍한 경험을 해야 했다. 그날 이후 강지훈은 그 누구도 믿지 않았다. 특히 재능과 열정을 떠벌리는 사람들을 경멸하게 되었다. 그것은 언제든 배신으로 변질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것이라고 생각했다. 한윤아에게서 과거의 그림자를 본 그는 자신도 모르게 날카로운 말을 내뱉었다.
뜬구름 잡는 소리는 그만하지. 그래서 비용 분석은 자재 수급 계획은 장인들과의 협업 말로는 뭘 못해. 현실성 없는 망상은 일기장에나 써. 그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하지만 그것은 그의 본심이 아니었다. 그의 이성은 그녀의 제안이 가진 잠재력을 인정하고 있었지만 과거의 트라우마가 그의 입을 통해 독을 뿜어내게 만든 것이었다. 하지만 그는 프로젝트를 중단시키지는 않았다. 일단 그 가짜는 콘셉트를 증명할 구체적인 자료들을 다시 정리해서 가져와. 내일까지. 이것은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양보이자 자신도 모르게 드러낸 작은 균열이었다. 회의가 끝난 후 강지훈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홀로 유나가 제출한 자료를 다시 검토하고 있었다. 그녀의 스케치 한 장 한 장에는 섬세한 감각과 치열한 고민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것은 결코 풋내기, 인터넷 작업물이라고는 믿기 힘든 수준이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그녀의 디자인에 매료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는 당황했다. 그는 이 감정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더욱 그녀를 몰아붙이기로 결심했다. 자신의 감정이 단순한 변덕이었음을, 그리고 그녀의 재능이 거품에 불과했음을 스스로에게 증명하기 위해서였다. 그는 유나에게 매일 저녁 자신에게 직접 일일 업무 보고를 하라고 지시했다. 그녀를 자신의 통제 아래에 두고 사소한 흠집이라도 발견하면 가차없이 내치기 위함이었다. 그날 밤 유나는 수정된 자료를 들고 그의 집무실을 찾았다. 거대한 집무실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다. 강지훈은 그녀의 보고를 듣는 내내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며 그녀를 압박했다. 유나는 지친 기색 없이 모든 질문에 막힘없이 대답했다. 팽팽한 긴장감이 두 사람 사이를 맴돌았다. 유나가 도면의 한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 책상 위로 몸을 숙였을 때였다. 그녀의 머리카락에서 은은한 샴푸 향기가 흘러나와 그의 코끝을 간지럽혔다. 그 순간 강지훈의 이성이 순간적으로 마비되는 듯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그녀의 가느다란 목선과 집중하느라 살짝 벌어진 붉은 입술을 바라보고 있었다. 로비에서의 강렬했던 키스의 감촉이 불현듯 되살아났다. 그는 마른 침을 삼키며 애써 시선을 도면으로 돌렸다. 그의 얼음 같던 가면 뒤에서 혼란스러운 감정의 파도가 거세게 요동치고 있었다. 최종 콘셉트 제출 마감일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디자인 1팀의 공기는 더욱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 같았다. 한유나는 지난 며칠간 거의 잠을 자지 못했다. 강지훈과의 매일 저녁 이어지는 1대1 보고는 그녀의 정신과 육체를 한계까지 몰아붙였다. 그는 그녀의 디자인에서 아주 사소한 흠결이라도 발견하면 그것을 집요하게 파고들어 날카로운 말로 그녀를 공격했다. 그의 비판은 때로는 인신공격에 가까울 정도로 모질었지만 이상하게도 유나는 그 과정 속에서 자신의 디자인이 점점 더 단단하고 정교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의 독설 뒤에 숨겨진 완벽을 추구하는 전문가로서의 날카로운 통찰력을 어렴풋이 감지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여전히 차가운 긴장감이 흘렀지만 그 밑바닥에서는 기묘한 시너지와 함께 서로의 실력에 대한 암묵적인 인정이 싹트고 있었다.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는 이소진의 속은 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었다. 그녀가 보기에 강지훈의 행동은 단순한 괴롭힘이 아니었다. 그는 한유나라는 원석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거칠게 다듬고 있었다. 자신이 몇 년을 노력해도 얻지 못했던 대표의 독점적인 관심과 시간을 저 촌스러운 인턴 나부랭이가 독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에 그녀는 참을 수 없는 질투와 위기감을 느꼈다. 사무실에서는 이미 두 사람의 관계를 의심하는 수군거림이 돌기 시작했다. 이대로 두었다가는 자신의 입지는 물론 프로젝트 총괄 책임자라는 당연한 자리까지 저 애송이에게 빼앗길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그녀를 사로잡았다. 결국 그녀는 더 이상 두고 볼 수만은 없다고 판단했다. 싹은 더 자라기 전에 확실하게 짓밟아 버려야 했다.
최종 발표를 하루 앞둔 늦은 밤 유나는 마지막 3D 렌더링 작업에 몰두하고 있었다. 며칠간의 노력이 결실을 맺어 그녀의 고요의 정원은 모니터 속에서 살아숨 쉬는 듯한 아름다운 공간으로 구현되고 있었다. 극도의 피로감에 잠시 머리를 식히기 위해 그녀가 탕비실로 커피를 가지러 간 그 짧은 순간 이소진이 어둠 속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는 주변을 빠르게 살핀 후 유나의 자리에 앉아 능숙하게 컴퓨터를 조작하기 시작했다. 파일을 그냥 삭제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었다. 복구될 가능성이 있었다. 대신 그녀는 파일의 핵심 코드를 미세하게 손상시켜 누구도 열 수 없는 손상된 파일로 만들어버렸다. 그리고 만약을 대비해 최근 백업 파일까지 깔끔하게 삭제했다. 모든 것은 불과 1분도 차에 걸리지 않았다. 완벽한 범죄였다. 자리로 돌아온 유나는 마무리 작업을 저장하고 퇴근하기 위해 파일을 더블 클릭했다. 하지만 화면에 뜬 것은 그녀의 아름다운 디자인이 아닌 차가운 에러 메시지 창이었다. 파일이 손상되었거나 형식이 지원되지 않아 열 수 없습니다. 그 메시지를 본 순간 유나의 심장이 바닥으로 쿵 떨어졌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생각에 몇 번이고 파일을 다시 클릭했지만 결과는 같았다. 설마 하는 마음에 백업 폴더를 열었지만 그곳 역시 텅 비어 있었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어내렸다. 지난 일주일간의 모든 노력이 그녀의 땀과 눈물이 담긴 결과물이 한순간에 연기처럼 사라져버린 것이다. 범인이 누구인지는 명확했다. 하지만 아무런 증거가 없었다. 절망감이 해일처럼 그녀를 덮쳤다. 눈물이 턱 밑까지 차올랐지만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간신히 참아냈다. 울고 있을 시간이 없었다. 같은 시각 강지훈은 최상층 자신의 집무실에서 디자인팀 사무실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늦은 시간까지 꺼지지 않는 유나의 자리 불빛이 며칠째 그의 신경을 거슬리게 하고 있었다. 그는 그녀가 마침내 한계를 느끼고 포기하기를 바랐다. 하지만 그녀는 잡초처럼 끈질기게 버텨내고 있었다. 바로 그때 그는 유리병 너머로 유나의 모습이 이상하다는 것을 감지했다. 갑자기 창백해진 얼굴 무언가를 필사적으로 찾으며 다급하게 움직이는 손, 그리고 마침내 의자에 주저앉아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허공을 응시하는 모습까지. 그의 첫 반응은 차가운 만족감이었다. 거슬리는 존재가 드디어 무너지는구나. 하지만 그 감정은 아주 짧았다. 곧이어 그의 머릿속에 날카로운 의심이 고개를 들었다. 그동안 지켜본 한유나는 저렇게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를 만큼 허술한 사람이 아니었다. 그의 뇌리에 얼마 전 회의에서 유나를 향해 증오서린 눈빛을 보내던 이소진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그리고 과거에 배신당했던 기억이 오버랩되었다. 재능 있는 자를 시기하여 음모를 꾸미는 비열한 인간들. 그는 항상 그런 부류를 경멸해왔다. 그런데 지금 자신의 회사에서 자신의 눈앞에서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그는 이 상황이 불쾌했다. 한유나라는 존재가 짜증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였다. 자신의 통제하에 있는 영역에서 이처럼 비겁하고 불공정한 방식의 방해가 일어나는 것을 그는 용납할 수 없었다. 그는 잠시 고민에 빠졌다. 이대로 모른 척하고 그녀가 실패하게 내버려 둘 것인가, 아니면 개입할 것인가. 그의 얼어붙은 자존심은 전자를 택하라고 속삭였다. 하지만 그의 내면 깊은 곳에서 싹트기 시작한 그녀의 재능과 끈기에 대한 인정이 그를 망설이게 만들었다. 결국 그는 누구도 예상치 못한 선택을 했다. 그는 동정이나 위로를 건네는 대신 가장 강지훈다운 방식으로 기회를 던져주기로 결심했다. 그는 자신의 컴퓨터로 유나에게 아주 짧고 건조한 이메일을 보냈다. 엘리시안 아카이브 서버, 지금부터 2시간 동안 임시 점검을 위해 개방. 기회를 낭비하지 말 것.
엘리시안 아카이브는 그룹의 수십 년 역사가 담긴 보물 창고였다. 과거의 모든 프로젝트 도면과 자재 데이터, 최고급 디자인 소스들이 저장되어 있는 곳으로 팀장급 이상의 극소수 인원에게만 접근이 허락되는 곳이었다. 인턴에게 그곳의 문을 열어준다는 것은 전례가 없는 파격적인 조치였다. 그는 그녀에게 정답을 알려주지 않았다. 다만 스스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를 쥐어준 것이었다. 띠띵 하는 소리와 함께 유나의 컴퓨터에 메일 도착 알림이 떴다. 발신인은 강지훈이었다. 그녀는 의아한 표정으로 메일을 열어보았다. 짧은 내용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를 파악한 순간 그녀의 눈이 커졌다. 엘리시안 아카이브, 전설로만 듣던 곳이었다. 왜 대표가 자신에게 이런 기회를 동정일까? 아니, 그럴 리가 없었다. 이것은 동정이 아니라 또 다른 시험이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어떻게든 해결책을 찾아내는 위기 대처 능력까지 시험하려는 것이었다. 그의 잔인함에 치가 떨렸지만 동시에 꺼져가던 희망의 불씨가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다. 그래, 당신이 나를 시험하려 한다면 나는 기꺼이 그 시험에 응해주겠어. 유나는 눈물을 닦고 다시 컴퓨터 앞에 앉았다. 그녀의 손가락이 이전보다 훨씬 더 빠르고 결연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무너진 디자인을 복구하는 것을 넘어 이 기회를 발판 삼아 훨씬 더 완벽한 결과물을 만들어내리라. 거대한 아카이브의 문이 그녀 앞에서 열렸다. 시간과의 처절한 싸움이 다시 시작된 것이다. 엘리시안 아카이브는 한유나에게 새로운 우주와도 같았다. 그곳에는 수십 년간 축적된 그룹의 빛나는 유산과 지혜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녀는 마치 물을 만난 물고기처럼 방대한 자료 속을 헤엄쳤다. 최고급 자재에 대한 상세한 데이터, 세계적인 거장들의 미공개 스케치, 그리고 과거 프로젝트들의 성공과 실패 사례까지. 이 모든 것이 그녀의 디자인에 새로운 영감과 깊이를 불어넣었다. 그녀는 단순히 사라진 파일을 복구하는 수준을 넘어 자신의 기존 아이디어를 더욱 대담하고 혁신적으로 발전시키기 시작했다. 한국 전통의 미학이라는 큰 틀은 유지하되 아카이브에서 찾아낸 최첨단 소재와 공법을 접목하여 세련미와 실용성을 극대화했다. 위기는 오히려 기회가 되었다. 강지훈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나가지 않고 유리병 너머로 그녀의 모습을 계속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잠을 잊은 채 무섭게 집중하는 그녀의 모습에서 기이한 감흥을 느꼈다. 그녀는 단순히 밤을 새우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창조의 고통과 희열을 온몸으로 겪어내고 있었다. 그녀의 손끝에서 새로운 디자인이 탄생하는 과정을 실시간으로 목격하면서 그는 자신이 그녀를 시험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렸다. 그는 어느새 그녀의 싸움에 깊이 몰입하고 있었고 그녀가 이 불가능해 보이는 도전을 어떻게 극복해낼지 진심으로 궁금해졌다. 오랫동안 그의 가슴 속에서 차갑게 식어있던 디자인에 대한 순수한 열정이 그녀로 인해 다시 미미하게 타오르는 듯한 착각마저 들었다. 동쪽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오기 시작할 무렵 마침내 유나는 모든 작업을 마쳤다. 아카이브 서버 접속이 종료되기 직전이었다. 완성된 프레젠테이션 파일은 이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완벽했다. 모든 논리와 디테일이 촘촘하게 엮여 그 누구도 반박할 수 없을 만큼의 설득력을 갖추고 있었다. 긴장이 풀리자 밤새 그녀를 지탱해주던 아드레날린이 거짓말처럼 사라지고 극심한 피로가 온몸을 덮쳤다. 그녀는 책상 위에 어지럽게 널려있는 스케치와 자료들 위로 그대로 엎드려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마치 치열했던 전투를 마친 병사처럼 그녀의 잠든 얼굴에는 고단함과 평온함이 함께 서려 있었다. 사무실의 모든 움직임이 멈춘 것을 확인한 강지훈은 잠시 망설이다가 이내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의 집무실을 나섰다. 그는 원래 결과물만 확인하고 돌아갈 생각이었다.
하지만 발걸음은 저도 모르게 고요한 디자인팀 사무실을 가로질러 그녀의 책상 앞으로 향하고 있었다. 그는 잠든 그녀의 모습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늘 당돌한 눈빛으로 자신을 마주하던 강인한 인턴이 아니었다. 그곳에는 그저 세상 모르고 잠든 지쳐 보이는 한 젊은 여자가 있을 뿐이었다. 새벽의 냉기가 감도는 사무실의 공기가 서늘했다. 그는 거의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값비싼 슈트 재킷을 벗어 그녀의 어깨 위에 조심스럽게 덮어주었다. 그의 성격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지극히 충동적이고 이례적인 행동이었다. 자신의 재킷에서 풍기는 낯선 향기에 유나는 희미하게 의식을 되찾았다. 그녀가 천천히 눈을 떴을 때 바로 눈앞에 서 있는 강지훈의 모습에 숨을 멈췄다. 그녀는 화들짝 놀라며 몸을 일으켰고 어깨에서 흘러내리는 묵직한 재킷의 감촉에 더욱 당황했다. 그가 왜 여기에, 그리고 이 재킷은 유나가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그를 쳐다보며 무언가 말하려 할 때 그의 시선이 그녀의 컴퓨터 모니터에 머물러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의 입에서 나온 것은 예상했던 차가운 질책이 아닌 의외로 나직하고 부드러운 질문이었다. 이 집은, 그의 손가락이 가리키는 곳은 유나의 컴퓨터 배경화면으로 설정된 아름다운 한옥의 사진이었다. 그의 예상치 못한 질문에 유나의 경계심이 조금 누그러졌다. 그녀는 잠이 덜 깬 목소리로 대답했다. 어릴 적 살았던 할아버지 댁이에요. 제게 디자인에 대한 꿈을 처음으로 심어준 곳이죠. 그녀는 사진을 바라보며 자신도 모르게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할아버지는 이름난 대목수셨어요. 평생을 나무와 흙을 만지며 집을 지으셨죠. 할아버지는 항상 말씀하셨어요. 집은 단순히 사람이 사는 공간이 아니라 그 사람의 영혼을 담는 그릇이라고. 그녀의 목소리에는 돌아가신 할아버지에 대한 깊은 애정과 존경심이 담겨 있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강지훈의 마음속 가장 깊고 연약한 부분을 건드렸다. 그는 잠시 말이 없었다. 그의 시선은 먼 곳을 향해 있었다. 그의 머릿속에는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떠올랐다. 그의 아버지 역시 유나의 할아버지처럼 공간의 영혼을 믿었던 재능 넘치는 무명의 건축가였다. 하지만 아버지는 거대 자본의 논리와 비정한 현실의 벽 앞에서 자신의 철학을 펼쳐보지도 못하고 좌절해야만 했다. 강지훈이 독하게 엘리시안 그룹을 키워낸 것은 다시는 아버지와 같은 진짜 재능이 힘이 없어 짓밟히는 것을 보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그는 아버지의 순수한 열정을 경멸하게 되는 모순에 빠져버렸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나직이 입을 열었다. 나의 아버지도 건축가셨지. 당신의 할아버지와 비슷한 꿈을 꾸셨던 분이었어. 회사에서 그가 자신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꺼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그의 고백에 유나는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차가운 얼음 가면 뒤에 숨겨진 그의 진짜 얼굴을 아주 잠깐 엿본 듯한 기분이었다. 상실과 그리움 그리고 존경이라는 공통된 감정이 두 사람 사이에 조용한 다리를 놓았다. 더 이상 그들은 상사와 부하 직원이 아니었다. 그 순간만큼은 비슷한 상처와 영감을 가진 두 명의 인간으로서 서로를 마주보고 있었다. 사무실을 감싸던 팽팽한 긴장감이 눈 녹듯 사라지고 그 자리를 따뜻하고 미묘한 공감이 채웠다. 하지만 그 순간은 길지 않았다. 강지훈은 금세 정신을 차리고 다시 무표정한 얼굴로 돌아갔다. 그는 헛기침을 하며 몸을 바로 세웠다. 발표는 9시 정각이다. 또 지각하지 마. 그의 목소리는 다시 평소처럼 딱딱했지만 이전과 같은 날카로운 가시는 느껴지지 않았다. 그는 재킷을 그대로 둔 채 뒤도 돌아보지 않고 자신의 집무실로 향했다. 홀로 남은 유나는 그의 온기가 남아있는 재킷을 말없이 끌어안았다. 재킷의 묵직한 무게감과 그의 은은한 향기가 그녀의 혼란스러운 마음을 파고들었다. 조금 전 그와 나누었던 짧은 대화와 그의 눈빛에 담겨있던 쓸쓸함이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돌았다.
얼음 심장을 가진 줄로만 알았던 그 남자에게도 그런 아픈 과거가 있었다는 사실이 그녀에게는 큰 충격이자 위로로 다가왔다. 그에 대한 감정이 조금씩 변하고 있음을 유나는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다. 그것은 단순한 두려움이나 반감을 넘어선 복잡하고도 새로운 감정의 시작이었다. 최종 발표가 열리는 엘리시안 그룹의 대회의실은 숨막히는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룹의 핵심 임원들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테이블 상석에는 강지훈이 얼음 조각 같은 얼굴로 앉아 있었다. 그의 무표정한 얼굴에서는 그 어떤 감정도 읽어낼 수 없었다. 그의 옆자리에는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띤 이소진이 앉아 있었고 그녀는 마치 승리를 예감한 장군처럼 여유로워 보였다. 잠시 후 회의실 문이 열리고 한윤아가 안으로 들어섰다. 며칠 전 로비에서 마주쳤던 초라한 인턴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녀는 단정하게 빗어넘긴 머리와 깔끔한 정장 차림으로 신입답지 않은 침착하고 당당한 태도를 보였다. 그녀의 손에는 지난밤의 사투가 담긴 발표 자료가 들려 있었다. 유나는 임원들 앞 그리고 강지훈의 정면에 섰다. 그녀는 잠시 그의 눈을 마주쳤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 깊은 곳에서 아주 미세한 무언가가 흔들리는 것을 느꼈다. 그것이 격려인지 아니면 마지막 경고인지는 알 수 없었다. 유나는 심호흡을 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건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림없이 차분했고 그 내용은 명료하고 설득력이 넘쳤다. 그녀는 단순히 아름다운 디자인을 보여주는데 그치지 않았다. 그녀는 고요의 정원이라는 콘셉트에 담긴 철학과 스토리를 풀어내고 철저한 시장 분석과 고객 데이터에 기반한 기대 효과를 제시했으며 엘리시안 아카이브의 자료를 활용한 혁신적인 자재 사용 계획까지 완벽하게 설명했다. 모니터에 펼쳐지는 숨막히게 아름다운 3D 렌더링 이미지에 처음에는 회의적이었던 임원들의 표정이 점차 감탄으로 바뀌어갔다. 강지훈은 말없이 팔짱을 낀 채 그녀의 발표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이미 새벽에 그녀의 결과물을 확인했지만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비전을 당당하게 펼쳐 보이는 그녀의 모습은 또 다른 감흥을 주었다. 그는 그녀가 단순한 재능을 넘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녀는 그가 잊고 있던 어쩌면 스스로 외면해왔던 디자인의 본질을 다시금 일깨워주고 있었다. 그의 입가에 자신도 모르는 희미한 미소가 스쳐 지나갈 즈음이었다. 발표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고 박수가 터져 나오려는 바로 그 순간 이소진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잠깐만요. 그녀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회의실의 모든 소음을 잠재웠다. 이소진은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회의실의 대형 스크린에 다른 이미지를 띄웠다. 그것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프랑스 건축가가 최근에 발표한 호텔 디자인의 일부였다.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시겠습니까? 그녀는 유나의 디자인 중 핵심적인 모티프와 프랑스 건축가의 디자인을 번갈아 보여주었다. 표면적으로 보기에 두 디자인은 놀라울 정도로 유사한 부분이 있었다. 신입 인턴이 그것도 고작 일주일 만에 이런 수준의 결과물을 만들어낸다는 게 이상하지 않으셨습니까? 이건 명백한 표절입니다. 업계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이런 파렴치한 행위는 절대 용납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녀의 선동적인 외침에 회의실은 순식간에 술렁이기 시작했다. 표절은 디자이너에게 사형 선고나 다름없는 최악의 주홍글씨였다. 모든 시선이 다시 윤에게로 향했다. 임원들은 당황하며 강지훈의 눈치를 살폈다. 이소진은 자신이 승리했다고 확신하며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유나의 심장은 얼어붙는 듯 했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강지훈을 바라보았다. 그 역시 자신을 의심할까, 이대로 자신을 버릴까 하지만 강지훈의 얼굴은 여전히 감정을 알 수 없는 가면을 쓰고 있었다. 그는 유나를 변호해주지 않았다. 대신 그는 이전보다 더욱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한윤아 씨 직접 해명해보지. 그것은
그녀를 궁지로 모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그녀에게 스스로 싸워 이길 기회를 주는 그만의 방식이었다. 그는 그녀의 힘을 믿고 있었다. 강지훈의 그 한마디에 유나는 오히려 마음이 차분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자신을 믿어주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유나는 침착하게 마이크를 다시 잡았다. 내 두 디자인 사이에 유사성이 있어 보이는 점은 인정합니다. 그녀의 말에 회의실이 다시 술렁였다. 하지만 이것은 표절이 아닙니다. 이 디자인 모티프의 근원은 18세기 조선시대의 전통 창살 문양에서 시작됩니다. 저는 그 전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것이고 프랑스 건축가 역시 동양의 미학에서 영감을 얻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표절이 아닌 동일한 문화적 원형에 대한 각기 다른 해석의 결과입니다. 그녀는 아카이브에서 찾아낸 역사적 자료들을 화면에 띄우며 자신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증명해 보였다. 그리고 그녀는 마지막 일격을 준비했다. 그리고 저는 이러한 오해가 발생할 가능성을 미리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유나는 자신의 작업 일지를 화면에 띄웠다. 거기에는 엘리시안 아카이브에 접속한 시간부터 모든 아이디어의 발전 과정이 타임스탬프와 함께 꼼꼼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녀는 전날 밤 자신의 파일이 손상되었던 기록과 그 시각에 자신의 자리 근처를 서성이는 이소진의 모습이 희미하게 찍힌 CCTV 영상을 재생했다. 그녀는 직접적으로 이소진을 고발하지 않았다. 하지만 모든 증거가 완벽하게 그녀를 가리키고 있었다. 회의실에는 완전한 침묵이 흘렀다. 이소진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이제 임원들은 유나를 경외의 눈빛으로 그리고 이소진을 경멸의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그 순간 강지훈의 얼음 같던 표정이 마침내 무너졌다. 그의 입가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선명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간결하게 선언했다. 한유나 인턴의 고요의 정원 콘셉트를 최종안으로 승인한다. 그리고 이번 사보타주 사건에 대해서는 즉시 특별 감사에 착수하도록. 그의 선언은 유나의 완벽한 승리를 공식화하는 것이었다. 회의가 끝나자 임원들은 유나에게 몰려와 앞다투어 칭찬을 건넸다. 강지훈은 조금 떨어진 곳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사람들이 흩어지자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는 축하한다는 말 대신 단 한마디를 던졌다. 내 사무실로. 그 목소리는 명령이 아닌 조용한 요청에 가까웠다. 그의 집무실 문이 닫히자 두 사람 사이에는 무겁지만 이전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긴장감이 흘렀다. 그는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의 눈빛은 격렬한 감정으로 타오르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감정과 과거의 상처와 쓸데없는 자존심과 싸워왔다. 하지만 오늘 그녀가 보여준 재능과 강인함, 그리고 올곧은 성품은 그의 마지막 방어벽까지 모두 허물어뜨렸다. 그는 손을 들어 그녀의 뺨을 부드럽게 감쌌다. 그는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적절한 단어를 찾을 수 없었다. 대신 그는 몸을 숙여 그녀의 입술에 입을 맞추었다. 첫 번째 키스와는 모든 것이 달랐다. 그것은 처벌이 아니었다. 절박하게 억눌러왔던 열정과 감탄, 그리고 완전한 항복이 담긴 부드러우면서도 애틋한 고백의 키스였다. 전쟁이 끝나고 그 폐허 위에서 마침내 새로운 감정이 피어나는 순간이었다. 강지훈의 집무실을 가득 채웠던 두 번째 키스는 길고 깊었다. 그것은 첫 키스처럼 일방적인 약탈이 아니었고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상처를 보듬는 조심스러운 탐색에 가까웠다. 억눌려왔던 감정들이 마침내 터져 나오면서 두 사람은 숨가쁜 입맞춤 속에 서로의 존재를 온전히 느꼈다. 키스가 끝났을 때 유나의 얼굴은 붉게 상기되어 있었고 강지훈의 눈빛은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부드러움과 안도감으로 물들어 있었다. 수년간 그를 올가매던 단단한 얼음의 갑옷이 그녀 앞에서 마침내 녹아내리고 있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하지만 따스한 공기가 흘렀다. CEO와 인턴이라는 수직적인 관계는 이제 완전히 무너지고 남자와 여자로서의 새로운 관계가 그 자리에 싹트고 있었다. 다음 날 회사 전체가 이소진 사건으로 떠들썩했다. 특별감사팀의 조사는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졌고 그녀가 고의적으로 한윤아의 파일을 손상시켰다는 명백한 증거가 드러났다. 강지훈의 처분은 단호했다. 그는 이소진을 공개적으로 망신 주는 대신 사내 윤리규정 위반 및 업무 방해 혐의로 조용히 해고 조치했다. 이는 불필요한 소문을 차단하고 엘리시안 그룹의 전문성을 유지하려는 그의 성숙한 리더십을 보여주는 결정이었다. 그리고 그는 곧바로 또 다른 공식 발표를 했다. 한윤아를 인턴에서 정규직 디자이너로 전환하고 이번 VVIP 라운지 리뉴얼 프로젝트의 총괄 매니저로 임명한다는 내용이었다. 파격적인 인사 조치에 모두가 놀랐지만 그녀가 발표에서 보여준 압도적인 실력과 위기 대처 능력을 본 사람이라면 누구도 이 일을 제기할 수 없었다. 그날 저녁 강지훈은 윤아에게 저녁 식사를 제안했다. 사무실이 아닌 조용하고 아늑한 한정식 레스토랑의 별실에서 두 사람은 마주 앉았다. 그는 그곳에서 처음으로 자신의 가장 깊은 상처를 그녀에게 드러내 보였다. 당신에게 왜 그토록 모질게 굴었는지 이유를 말해줘야 할 것 같아서. 그는 천천히 그리고 힘들게 과거의 이야기를 꺼냈다. 지금의 엘리시안을 만들기 전 그에게는 목숨처럼 사랑했던 연인이자 사업 파트너가 있었다고 했다. 그녀 역시 윤아처럼 천재적인 재능을 가진 디자이너였다. 그는 그녀를 전적으로 믿고 돌아가신 아버지를 기리기 위한 첫 번째 기념비적인 프로젝트의 모든 것을 맡겼다. 하지만 그녀는 그의 믿음을 배신했다. 경쟁사의 돈에 눈이 멀어 핵심 디자인을 통째로 팔아넘겼고 그로 인해 그의 회사는 거의 파산 직전까지 몰렸다. 사랑과 신뢰에 대한 끔찍한 배신은 그를 차갑고 누구도 믿지 못하는 괴물로 만들어버렸다. 그는 담담하게 말했지만 윤아는 그의 목소리에 서린 깊은 고통을 느낄 수 있었다. 그녀는 그의 과거 연인에게서 자신을 보았다는 사실, 그래서 그가 자신을 그토록 경계하고 밀어냈다는 사실을 비로소 완벽하게 이해했다. 윤아는 그의 손 위로 자신의 손을 조심스럽게 포겠다. 힘들었겠네요. 그녀는 섣부른 위로나 동정을 건네는 대신 그의 아픔을 진심으로 공감해 주었다. 그리고 그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저는 그 여자가 아니에요. 그 짧은 한마디는 그 어떤 긴 말보다도 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다. 그것은 그녀가 이미 자신의 행동과 능력으로 증명해낸 진실이었고 강지훈의 상처 입은 영혼을 치유하는 따뜻한 주문과도 같았다. 그는 그녀의 손을 마주 잡았다. 수년간 자신을 가두었던 과거의 감옥에서 마침내 한 줄기 빛이 보이는 듯했다. 두 사람은 그날부터 조심스럽게 관계를 시작했다. 하지만 그들의 앞에는 여전히 현실적인 문제들이 놓여 있었다. CEO와 신입사원이라는 직급의 차이, 그리고 주변의 시선과 피할 수 없는 소문들. 그들은 회사에서는 철저하게 공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밖에서만 개인적인 만남을 갖기로 약속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두 사람은 점차 그들만의 방식에 익숙해져 갔다. 회의실에서 스쳐 지나가는 격려의 눈빛 복도에서 아무도 모르게 잠시 스치는 손끝 야근 후 그의 차 안에서 나누는 짧은 대화. 그 은밀하고 애틋한 순간들은 두 사람의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다. 사람들은 여전히 수군거렸지만 윤아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다. 그녀는 오직 자신의 실력으로 모든 것을 증명해 보일 뿐이었다. 어느 주말 윤아는 강지훈을 자신의 할아버지가 살던 오래된 한옥으로 초대했다. 도시의 번잡함에서 벗어나 고즈넉한 자연 속에 자리 잡은 그곳은 시간의 흐름이 멈춘 듯 평화로웠다. 윤아는 그에게 대들보에 새겨진 할아버지의 흔적을 보여주고 툇마루에 앉아
나무와 흙의 냄새가 섞인 바람을 함께 맞았다. 강지훈은 그곳에서 비로소 완전한 평온을 느꼈다. 치열한 경쟁과 배신으로 가득한 그의 세계와는 전혀 다른 정직한 땀과 진심이 깃든 공간이었다. 그는 그곳에서 유나라는 사람이 가진 단단함과 따뜻함의 근원을 보았다. 그것은 그에게 어떤 심리치료보다도 더 깊은 치유의 경험을 선사했다. 그는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나직이 속삭였다. 고마워. 나를 이곳에 데려와줘서. BVIP 라운지 프로젝트는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이제 유나와 강지훈은 더 이상 서로를 시험하고 경계하는 사이가 아니었다. 그들은 서로의 능력을 존중하고 신뢰하는 완벽한 파트너가 되었다. 유나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에 강지훈의 현실적인 판단력과 추진력이 더해지자 프로젝트는 날개를 단 듯 앞으로 나아갔다. 그들은 때로는 밤늦게까지 함께 도면을 검토하며 열띤 토론을 벌였고, 때로는 현장에서 먼지를 뒤집어 쓴 채 함께 웃기도 했다. 일과 사랑의 경계는 자연스럽게 허물어졌고, 그들의 협업 과정은 그 자체로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 되었다. 과거의 매듭을 풀고 미래를 향해 함께 나아가는 두 사람의 모습은 그들이 함께 만들어가고 있는 아름다운 공간만큼이나 견고하고 희망찼다. 그로부터 몇 달 후 엘리시안 호텔 VVIP 라운지의 리뉴얼 오픈 파티가 성대하게 열렸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정재계 인사들과 문화계 셀러브리티, 그리고 해외의 VVIP 고객들까지 참석하여 그야말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파티의 주인공은 단연 새롭게 태어난 VVIP 라운지 고요의 정원이었다. 공간에 들어선 모든 사람들은 그 아름다움에 감탄을 금치 못했다. 화려한 장식을 걷어낸 자리는 자연의 숨결과 장인의 손길이 느껴지는 기품 있는 오브제들로 채워져 있었고, 공간 전체에서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평온함과 아늑함이 느껴졌다. 한유나의 디자인은 단순한 인테리어를 넘어 공간이 인간에게 줄 수 있는 최상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예술 작품이었다. 그리고 그날 밤 그 공간만큼이나 빛나는 또 한 명의 주인공이 있었다. 바로 이 모든 것을 창조해낸 디자이너 한유나였다. 그녀는 더 이상 첫 출근 날에 겁먹고 초라했던 인턴이 아니었다. 우아한 드레스를 입고 사람들 사이를 오가는 그녀의 모습에서는 자신감과 프로페셔널한 아우라가 풍겨 나왔다. 업계의 거물들은 앞다투어 그녀에게 다가와 찬사를 보냈고, 기자들의 플래시 세례는 쉴 새 없이 터졌다. 그녀의 이름은 이제 대한민국 디자인 업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신성으로 떠올라 있었다. 그녀는 그 모든 관심과 칭찬 속에서도 교만해지거나 흔들리지 않고 침착하고 겸손한 태도로 모든 이들을 대했다. 그녀의 내면은 이미 누구보다도 단단하게 성장해 있었다. 강지훈은 조금 떨어진 곳에서 샴페인 잔을 든 채 그 모든 광경을 자랑스럽게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과거의 날카로운 냉기 대신 따뜻하고 부드러운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능력으로 세상의 인정을 받는 모습을 보는 것이 진심으로 기뻤다. 이제 회사 내에서 두 사람의 관계를 모르는 사람은 없었다. 처음에는 온갖 추측과 악의적인 소문이 돌기도 했지만, 유나의 압도적인 실력과 진실된 성품, 그리고 강지훈의 변함없는 신뢰는 결국 모든 억측을 잠재웠다. 이제 그들의 이야기는 시기 질투의 대상이 아니라 서로의 성장을 돕는 이상적인 파트너십의 사례로, 또 하나의 사내 신화로 받아들여지고 있었다. 파티가 절정에 달했을 때 한 기자가 유나에게 다가와 그녀의 디자인 영감의 원천에 대해 물었다. 유나는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할아버지에 대한 이야기와 디자인 철학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리고 그녀는 아주 잠시 강지훈이 있는 쪽을 바라보며 말을 덧붙였다.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저의 한계를 밀어붙여준 한결같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에게 보내는 두 사람만이 아는 사랑의 암호였다. 잠시 후 강지훈은 인파를 헤치고 그녀의 곁으로 다가왔다.
그는 도시의 야경이 내려다 보이는 테라스로 그녀를 이끌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그녀의 어깨를 감쌌다. 그 다정한 행동 하나만으로도 두 사람의 관계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언어로 설명되고 있었다.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 첫날 커피나 쏟고 다니던 엉망진창 인턴이 이런 엄청난 일을 해낼 줄. 강지훈이 장난기 섞인 목소리로 속삭였다. 그의 말에 유나는 웃음을 터뜨리며 받아쳤다.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사람을 벌준다면서 기습적으로 키스하던 폭군 대표님이 제 가장 든든한 지원군이 될 줄은.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웃었다. 끔찍한 악몽 같았던 첫 만남의 기억은 이제 둘만의 특별하고 애틋한 추억이 되어 있었다. 그 강렬했던 처벌의 키스가 없었다면 어쩌면 그들의 관계는 시작조차 되지 못했을 것이다. 그것은 분명 잘못된 시작이었지만 결국 서로의 가장 깊은 내면을 마주하게 하고 서로의 상처를 치유하며 진정한 사랑으로 발전하는 기이한 기폭제가 되어주었다. 파티의 소음이 멀어지고 시간은 흘러 어느 평화로운 오후. 두 사람은 이제 그들의 것이 된 유나의 할아버지가 남긴 한옥의 툇마루에 나란히 앉아 있었다. 그들의 앞에는 커다란 스케치북이 펼쳐져 있었고 그 위에는 그들의 미래가 그려지고 있었다. 그것은 새로운 프로젝트의 도면이 아니었다. 그들이 함께 살아갈 새로운 집, 그리고 그 안을 채울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행복한 시간들에 대한 소박한 그림이었다. 강지훈은 더 이상 세상을 향해 가시를 세우던 차가운 CEO가 아니었다. 그는 사랑하는 여자의 옆에서 연필을 들고 서툴지만 진심을 담아 미래를 그리는 한 명의 평범한 남자였다. 유나는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댄 채 그가 그리는 그림을 행복한 미소로 바라보고 있었다. 처벌로 시작된 인연은 이제 서로에게 가장 완벽한 구원이자 영원한 안식처가 되어 있었다. 그렇게 그들의 사랑은 가장 아름다운 디자인으로 완성되고 있었다.